이렇게 세든 괜찮고 어쨌든 교집합인데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뭐라도 있어. 그러니까 3이나 4 중에 최소한 하나는 있어. 공집합이 아닌데니까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 얘는 x는 a의 부분집합. 그럼 뭐 이해가 쉬워요. 여기 부분집합인데 여기죠. 여기. x랑 b랑 교집합의 원소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겹칩니다. 하나는 안 겹치고. 요걸 풀어서 얘기하면 1, 2, 3이라는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x가 얘랑 겹치는 게 두 개라는 거니까 요거 두 개는 들어있는데 요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요렇게 들어있다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두 개는 들어있고 하나는 들어있지 않다. 이런 뜻인 거죠. 교집합 원소가 두 개뿐입니다. 셋 중에 두 개만 갖고 하나는 안 들어있어요. 근데 그 경우가 이렇게 세 종류나 있다는 거죠. 그럼 1,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4개. 여기도 이거 포함, 이건 안 포함 4개. 그래서 이제 12개 또는 전체 32개에서 요 중에 2개만 들어있는 경우니까 이건 더 복잡해지겠구나. 이거는 나머지 경우 세는 게 힘드네요. 그냥 이렇게 두 가지는 있고 하나는 없어. 이게 제일 빠르고 쉽겠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걸로 풀고 싶은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만 겹치는 경우랑 겹치지 않는 경우를 다 세서 빼야 돼. 그럼 여러 가지를 더 세잖아. 의미가 없어. 이렇게 세 가지만 세는 게 빠르죠. 아까 같은 경우는 전체 8종류의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빼고 7종류를 물어보니까 차라리 그냥 한 종류만 빼는 게 쉬우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얘는 나머지 경우도 4가지나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세는 거지. 자, 오케이. 자, 이제 계속 또 배운 거 쭉 지나가고요. 조금 어려운 유형 하나 해줄 텐데 내가 별표 하나만 해줄게. 니네가 조금 처음 보는 사람은 어려워할 수 있어서 유형 30의 152번 봐봐. 그거 풀어주셨을 거야.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 152번 문제를 한번 2분 내에 한번 해결해. 그럼 내가 문제를 바꿔서 하나 낼 거야. 모의고사 하나 나왔던 문제 하나를 보여줄 테니까 그거 풀고 난 다음에 152번이요. 말이 좀 어려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뭘 물어보는 건지가 좀 헷갈려. 찬찬히 읽고 무슨 뜻인지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벌써 풀었네. 풀렸다 안 풀렸다는 관계없어. 생각을 해. 이제 이게 처음이라 해석이 잘 안 되면 내가 설명해 주는 건 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뜻이라도 좀 한번 읽어보려고 이거는 얘기죠. 안 풀어본 사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려워. 해석해야 돼.
같은 문제인데 이게 원래 모의고사 문제. 이거 숫자 바꿔주고요. 그러니까 쟤를 뜻을 이해하면 얘를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1분) 후에 아마 지우가 나와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네? 잘 듣고. 저요? 벌써 풀었잖아요. 안 풀었어요. 진짜? 네. 왜?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도 같이. 풀린 사람이 대표로 설명해 주면 제일 좋고요. 시연이가 해주면 돼. 혹시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여기 시연이는 어때? A가 제일 작다. 응? A가 제일 작다. 그지? 부분집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말 그대로 하면 여기까지는 한번 얘기해 볼게. 너네가 읽은 만큼 집합이 있어. 부분집합 몇 개나 있을까요? 128개? 그러니까 A1, A2, A3, A4에서 A128까지 원래 있다고 쓴 거야. 근데 그 이제 128개가 쫙 놓여 있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 집합 안에, 부분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 제일 작은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도 제일 작은 원소가 있을 거고, 이 집합 안에도 제일 작은 원소가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걔네들만 쭉 128개 중에서 쭉 꺼내가지고 다 더하면 얼마가 되니? 그냥 이 말 자체로만 보면 너무 힘들죠. 근데 아까 배웠던 표현대로 바꿔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부분집합 중에 이런 거 있을 수 있나?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제일 작은 원소는 누구예요? 1이죠. 이런 부분집합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원소는 누구예요? 8. 근데 그게 128개를 다 한꺼번에 생각하니까 어렵지. 그죠? 자, 그럼 해설을 좀 해볼게. 잘 들어봐봐. 너네가 말한 대로 부분집합은 128개나 돼.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작은 원소를 꺼내려고 해. 그럼 그걸 다 써놓고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1이 최소 원소가 된다 하는 집합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 그죠? 1이 최소 원소가 되려면 그 부분 집합을 잘 봤을 때 1이 최소 원소이려면 어떻게 생겨야 1이 최소 원소일까? 1을 무조건 들어있으면 그게 최소 원소 아닌가? 맞죠? 그러니까 1이 최소가 된다는 건 1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 집합들이라면 전부 다 최소 원소는 1인 거지. 이해돼요? 그럼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야? 64개죠. 이게 7개니까 1을 포함하고 빼고 나면 6개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1이 최소인 거는 2의 6제곱개만큼 있는데 그 원소가 최소 원소가 1이니까 이 중에 64개는 1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이디어의 끝이 보여요. 2가 최소이려면 그 부분 집합은 어떻게 생겼을까? 말해. 자연스럽게. 2가 최소 원소가 되는 부분 집합의 특징. 2는 포함돼야 돼요. 그렇지, 그거야. 끝난 거야. 2가 최소 원소가 되면 1은 포함하지 않고 2는 반드시 포함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은 포함하지 않고 2는 포함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집합은 여기 5개, 2의 5제곱개죠. 근데 최소 원소가 얼마야? 2잖아, 그지?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2가 32개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32, 64가 되나요? 그러면 4가 최소 원소이려면 이제 다 됐네. 4가 최소 원소이려면 1, 2는 없고 4는 있고 그러면 3개 빼야 되니까
총 4개 남네요. 그럼 2의 4제곱이고 그 각각 얼마를? 4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16개 쓰란 얘기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8이 최소 원소인 것. 규칙도 나오긴 하는데 그냥 써볼게요. 8이 최소이려면 1하고 2하고 4는 없고 8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그러니까 4개를 빼버리니까 3개 남으니까 2의 세제곱이고 각각 8. 그럼 뭐 계속 64 나올 것 같은 생각 들죠?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해서 2의 제곱에 16. 여기는 2의 32. 그러면 마지막으로 64가 최소인 거는 이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64 하나만 들어있는 겁니다. 빼버리고 나면 64 딱 하나죠. 여기까지. 그럼 64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7, 42, 44 이렇게 되나? 자, 그래서 448만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별표 치고 하라고 한 이유는 서로 부분 집합들이 쭉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최소 원소라고 했을 때 의미가 이게 최소가 되려면 얘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고 얘가 최소이려면 얘는 없고 얘는 들어있으면 되고 얘가 최소이려면 이건 없고 얘가 들어있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조금 봐두시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자, 요게 이해가 된 사람은 요거 1분 안에 답 쓰세요 이제.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암산도 되는 문제 정도예요 계산은. 근데 생각하는 방식은 얘처럼 생각하고 해보라. 참고할 거 2분의 1이 큰 거 아니에요. 2의 10제곱분의 1이 더 제일 작고 2분의 1이 제일 큰 숫자에서는 거꾸로 이게 제일 작은 숫자고 이게 제일 큰 숫자죠. 생각하는 방식은 맞아. 근데 규칙이 있으니까 이것처럼 중간에 쓰다가 점점점 하고 계속 끝까지 가면 돼. 원소가 10개나 되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답은 간단해 아주. 그대로 따라 쓰기 해봐. 본인이 해서 답이 나온다면 제일 좋아요. 최대 원소로 물어봐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대 원소를 AK를 하자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거 싹 없어야 된다고. 얘는 포함하지 않고 얘가 들어있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쪽은 포함하지 않고 얘가 포함됐습니다. 4가 최대 원소가 되려면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4가 포함됐을 때 이렇게 하면 되니까 똑같은 방식이죠. 자, 뭐 답은 뻔하니까 그냥 간단히 해볼게요. 그러면 최소 원소인데 최소 원소가 2의 10제곱 분의 1 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만 나한테 얘기해 줄래? 이게 최소 원소가 되려면 이거는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상관없죠? 여긴 포함이 되든 안 되든 얘가 최소가 된 게 맞지? 그럼 얘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2의 10제곱 분의 1이 몇 개 있죠? 2의 9제곱개만큼 있는 거지? 얘 빼니까 어디서 9개 남았잖아. 그치? 그럼 얘 얼마가 돼요? 2분의 1. 그러면 하나 더 해보면 규칙이 보일 거야. 최소가 2의 9제곱분의 1이 되려면 이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2의 10제곱분의 1은 없어야 되고 2의 9제곱분의 1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죠. 그러니까 요거 빼고 요거 빼면 2의 9제곱분의 1이 총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원소 8개 남았으니까 2의 8제곱개죠. 그럼 얼마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2의 10제곱분의 1하고 2의 9제곱분의 1은 없고
2의 8제곱 분의 1만 있으니까 2의 8제곱 분의 1이 몇 개가 있는 거야? 2의 7제곱개만큼 있으니까 또 2분의 1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것도 2분의 1 됐다는 건 추측할 수 있죠. 맨 마지막이 뭘까요? 2분의 1이 최소가 되는 경우라. 이거 하나도 없는 거죠. 얘만 있는 거죠. 딱 한 가지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딱 한 가지 있으니까 얘까지 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2분의 1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10개. 그래서 이 답은 5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3, 5, 7, 9, 11 이렇게 보기가 나왔을 때 당황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떨어집니다. 이게 최소예요. 그래서 유형 30은 풀어본 사람은 가능하고 아예 풀어본 경험이 없으면 처음에 해석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별표 쳐준 거야. 해석하고 꼭 공부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금 하는 거에서 2문제 이상이 출제가 돼요. 지금 성공여고는 집합까지만 나올 수도 있고 명제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여고는 직선의 방정식까지만 시험을 봤거든. 그러면 원의 방정식 남았지, 도형의 이동 남았지, 집합 이렇게 3단원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대충 맞고, 만약에 원방까지 들어갔던 회원여고 같으면 도형의 이동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명제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함수 일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함수 끝까지가 아니라 함수 중에서 뭐 역함수까지만, 합성함수까지만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시작이 원방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명제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원방까지 들어간 친구들은 나가는 함수 부분까지만,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역함수까지만 나갈 거예요, 함수를. 그리고 바로 시험 기간 들어가고, 여러분들 개학주에부터 바로 시험 기간 들어갈 거예요. 8월 20일 그 정도. 그러니까 평소보다 일주일 일찍 들어갈 거예요. 복습이 없어. 바로 시험 기간이니까 지금 할 때 시험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봐요. 그때 막상 기출 교재 해갖고 기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 내용 없이 풀면 힘만 들어. 너네 지난번에 기출 교재 2권 있었는데 2권 다 공부한 사람 있어? 2권 다 푼 사람? 없었지. 1권까지만 하고 2권 거의 못 풀지 않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하냐고 문제 푸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내용 설명에 시간 다 써버리니까 문제 풀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지. 그 내용 설명하는 거는 지금 공부할 때 해두라는 얘기야.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우리 그냥 일반 문제집에 없는 문제까지 해보면. 근데 우리 반에 2등급이 있잖아요, 그죠? 2등급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2문제 이상 난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아마 공부한 걸까요? 박쌤 하시고 마무리한 다음에 힘이 드셨는데 이거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2타임을 하신 것 같아. 원래 이제 한 타임 했을 때부터 좀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부분을 그때 잘 들은 사람은 여기 날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최소 2문제예요. 함수가 안 들어가는 시험법이 가진 성공률 같으면 3문제까지도 가능해.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 뭐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문제 주고 이거에 해당되는 원소가 몇 개입니까? 뭐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 주변 설명을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가장 압축을 먼저 해줄게. 이거 공부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2가지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첫 번째, 이거는 지금 파란 걸로 써준 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이제 2학기 기말고사 가는 뒤에 뭐 경우의 수라고 나오잖아. 거기에서 경우의 수 셀 때도 얘를 이용해서 세야 돼.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 개수를 세는 가장 기본 단위고, 2학년 지나서 3학년 선택 과목을 문과 계열이라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텐데 거기에서도 경우의 수를 세는 또 기본 도구로 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한 게 3학년까지 가야 되는 거라 한번 기억을 잘 해봐봐. 이거 하나 외워두세요. 이건 기본으로 외워야 될 거 하나.
기억납니까 이거? 네, 기억나면 좋겠어. 이게 뭐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원리를 좀 얘기해 줄게.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뭐 포함 배제 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다 빼고 집합 A랑 B를 보면 약간 겹쳐 있을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럼 합집합 원소의 개수 세라는 게 요만큼을 세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겹친 부분에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 왜냐하면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세야 되는데 그러면 중복되는 거는 하나만 세야 되니까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세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냥 얘 몇 개야 일단 세는 거야. 그냥 얘 몇 개야 이 정도 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또 몇 개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몇 개 겹쳐 있어. 겹친 건 몇 번 세졌겠니? A 셀 때 한 번 셌지? B를 셀 때 한 번 셌지. 근데 A 합집합 B라는 건 B금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한 번씩만. 그러면 여기는 한 번씩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긴 두 번이 세졌으니까 실제로 보면 한 번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을 이렇게 없애줘야 B금이 한 주씩만 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A 세고 B 세서 더한 다음에 두 번 세진 곳을 하나는 빼달라는 얘기야. 중복해서 했으니까.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쫙 들었어.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쫙 들었어. 그럼 영어 수학을 같이 들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그냥 따로따로 세면 우리 반 명수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두 번 든 사람도 한 사람으로 세야 되니까요. 겹치게 한 사람은 한 번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두 번째. A의 여집합 원소, 나머지 원소 개수라는 거는 필요하면 전체 원소 개수에서 A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그게 A 여집합의 원소 개수가 됩니다. 기호만 바꾸면 돼요. A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경우의 수를 셀 때,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때 가장 기본되는 걸로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얘는 필수. 얘 세고 합집합 세면 얘 세고 얘를 센 다음 따로따로 센 다음에 겹치는 놈이 몇 명 있는지만 세면 돼.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는 합집합을 물어보더라도 교집합 원소가 몇 개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얘가 몇 개인지가 안 나오면 예를 들면 이게 문제가 되면 이런 거죠. 야 여기 1부터 50까지 숫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제. 1부터 50까지 숫자가 있는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너네들은 쟤처럼 생각하려면 얘를 집합 A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를 집합 B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또는은 기호로 뭘로 표시했었지 아까? 또는 합집합. 그러니까 합집합 개수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세야 돼? 합집합 개수를 세는 거니까 A 몇 개인지 세고 B 몇 개인지 세고 교집합 몇 개인지 세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A 몇 개냐는 게 1부터 50까지 2의 배수 몇 개냐는 거야. 2의 배수 몇 개죠? 25개. 그렇지. 이걸 갖다 이제 2의 배수 이제 세면서 2의 배수랑 5의 배수만 손가락 부부리면서 세는 건 힘드니까. 그러니까 2의 배수 그냥 셌어. 그럼 5의 배수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2의 배수도 되고 그리고 5의 배수도 되는 거. 그러니까 2와 5의 공배수 뭐죠? 최소 공배수는 10. 그러니까 10의 배수 말하는 거지. 10의 배수 몇 개예요? 딱 30개예요. 이렇게 바로 세면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3, 4, 1, 2, 4, 5, 6, 8, 10 뭐 이렇게 해서 50까지 세는 건 힘들지. 학교 시험은 50이 아니라 200까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세는 방법은 그냥 2의 배수 세고 5의 배수 세고
이 겹치는 부분이 어떤 놈인가를 잘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요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이고,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잘 들어. 선생님 좀 비법도 얘기해 줄 거예요. 요거는 외우지 못해도 좋은데, 혹시나 회원 요구 같은 경우, 집합에 해당되는 놈이 2개가 아니라 3개짜리를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책으로 보면 유형 36이나 37 같은 거. 이거 좀 어렵죠. 2개면 따로따로 세고 공통 하나 빼주면 되니까 그냥 끝나는데 집합이 3종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공식을 써줄 건데 그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원리만 봐도 3개짜리 한번 써줄게. 내가 하얀 걸로 쓰는 건 굳이 외울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아 그렇구나 이 정도까지만. 합집합의 원소이겠어. 그럼 A 원소 세야죠. B의 원소 셉니다. C의 원소 셀 거라고. 자 그럼 봐봐. 3개짜리는 이런 식이야. 그럼 특성을 한번 보여주면 이해가 쉬워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선으로 갈라져서 여기 이제 갈라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ABC 써놓을게요. 여기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그냥 순수하게 A만 겹치는 게 없어요. A만이야. 여기도 B만, 여기도 C만. 자, 그다음 이제 같은 특성이 여기고 또 같은 특성이 여기랑 여기들이야. 얘는 뭐죠? A랑 B가 A, B 딱 2개만 겹친 거지. 여기도 B랑 C 딱 2개만 겹친 거고 여기는 C, 그죠? 그럼 여기는 A, B, C A, B, C 3개가 동시에 겹친 곳이지. 자, 이 정도만 봐두고 봐. 그러면 A를 셌고 B를 셌어. 그 힌트가 원래 A 몇 개 이렇게만 나오니까. C 셌어. 그럼 중복되는 게 많잖아. 빼줘야지. 그럼 A랑 B랑 겹치는 걸 내가 뺐어요. 또 B랑 C랑 겹치는 것도 뺐습니다. 그 다음 C랑 A랑 겹치는 것도 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B금을 그냥 쳤다가 보여줄게. 하나, 이게 A 셌고, 헷갈려서 못 볼 거야. 곧 B를 셌어요. 그 다음 C를 셌다고. 막 겹쳤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뺐다고. 그러면 얘, 이만큼 빼봐, 이만큼을. 그럼 사실 이 부분은 B금이 몇 개 있었다고? 2개. 맞지? 그러니까 B금이 하나 지워지면 한 줄만 남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B금이 몇 개 있었어? 3개. 그럼 하나를 지우면 그러니까 이만큼을 지울 거니까 B금이 2개만 남은 게 맞지? 근데 여기를 또 뺐어. 여기를 또 빼면 여기 B금이 2개 있던 곳은 하나 빠졌으니까 됐는데 이제 2개 남았을 텐데 얘가 또 빼서 하나만 남았다. 근데 얘를 또 뺐어. 그러면 이제 이걸 빼는 거죠. 그럼 여기 2줄 있었으니까 한 줄만 남긴 건 됐고 여기는 한 줄밖에 안 남았으니까 싹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빼주게 되면 3번 겹쳐이 되는 부분은 A 교집합 B 할 때 빠지고 B 교집합 C 할 때 또 빠지고 C 교집합 A 할 때 또 빠지니까 처음에 3줄이 그어져 있었다가 3줄이 다 날아갔단 말이야. 그럼 사실은 다른 데 다 한 줄씩 남았는데 여기가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해줘야죠. 이게 이제 공식 원리야. A 더하고 B 더하고 C 더했는데 겹치기 있는 곳을 빼려고 뺐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이거 H라고 B치라고 C치라 해가지고 3번이 칠해져 있었는데 요거 뺄 때 한 번 날아가고 요거 뺄 때 한 번 날아가고 요거 뺄 때 한 번 날아가서 아예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은 더해줘야 B금이 하나가 싹 칠해지겠지. 이런 이유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외워서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이 식의 이해만 좀 해두시고 실제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방법을 소개를 해줄게요. 지금부터. 자, 유한집합 원소에게 쓰는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실전에 여러분은 이걸로 할 거야.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걸로 배웠을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집합 2개짜리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그림으로 풀겠다는 거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집합 2개짜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2가지만 지키시면 돼.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 때 주의할 점. 숫자를 따로따로 적는 거야. 선생님, 따로따로 적는 게 뭐예요? 따로따로 적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는 이만큼이잖아 원래. 근데 A가 몇 개라고 적어. 만약에 A 원소가 10개야. 그 10개 어디다 적어? 적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적는다는 건 내가 지금 빨간 걸로 V자 하는 데다가 실제로 딱 거기에 몇 개씩인지 따로따로 적으라는 게 여기를 다 따로따로 숫자 적어야 돼. 여기가 만약에 3이 있고 여기가 5가 있으면 A의 원소가 8개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A의 원소가 8개라고 해서 3, 5 이렇게 딱 적을 수는 없으니까 따로따로 적기 위해서 기절점 요건데 따로따로 적기 위해서 아까 했던 그거예요. 이게 한 방에 딱 적히는 거는 바로 요 A 교집합 B가 채워지는 순간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집합 부분을 먼저 찾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몇 개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교집합 부분을 먼저 채우는 순간 이 문제들은 끝난다.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푸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 따로따로 숫자를 적어야 되는데 그때 요 부분이 몇 개인지를 찾는 순간 문제가 한 번에 끝난다. 예를 하나 들어줄게. 이건 너무 쉬우니까 170번 한번 같이 볼래? 시연아 집중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같이 봐. 집합도 오늘 마지막이잖아, 그지? 170번 문제를 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기 위해서 내가 문제를 읽고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봐두면 도움이 될 거야. 나 문제 읽으면서 한번 써볼게. 난 이렇게 써, 문제 읽을 때. 어떤 반 4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씁니다. 어떤 반 40명을 대상으로. 전체 40명 이렇게. 그 다음에 배구하고 농구 2개니까 배구를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러면 배구 좋아하는 애가 17명을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농구 좋아하는 애가 15명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농구 좋아하는 애 15명. 그리고 두 종목 모두 좋아하는 애가 5명. 이건 문제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왜? 두 종목 모두 좋아한다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게 5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종목 모두 좋아하지 않는. 이거는 근데 문제 푸는데 지장 없지만 요거는 한번 봐두세요. 요거를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 알아둬야 돼. A도 아니고 그리고 B도 아닌 거. 이게 두 종목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를 나타내는 기호야. 이해되죠? A도 싫어하고 그리고 B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요거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요걸 보고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배운 사람들 아니야? 드모로간. 그죠? 자,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릴게.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여기가 40명 이렇게 적어 놓을 것이고 A하고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A가 17명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17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를 먼저 채우려 했는데 이렇게 알려주는 건 땡큐인 거야. 그럼 여기 5명을 채워놓으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차례대로 다 되겠죠? A가 17명이니까 이 부분이 몇 명인 거야?
12명이 되는 거예요. B는 15명이 돼야 돼. 그럼 10명이죠. 그럼 여기 A 합집합 B 이만큼이죠. 땅콩 모양. 거기가 몇 명이 되는 거야? 27명이 됐지. 그럼 전체 몇 명이 돼? 40명. 그럼 13명 어디 갔어? 밖에 있겠지. 이 밖에가 바로 얘죠. 그럼 13 끝난 거예요. 이제는 뭐별 따질 것도 없어. 초딩도 해 사실은 몇 번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교집합이 채워지는 순간 이 문제들은 거의 끝나는데 요거를 노란 거를 쓴 이유는 두 종목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가 이 바깥에라는 걸 인식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유는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실제 드모르건 법칙이니까 합집합의 나머지 바깥쪽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 그 33이나 34처럼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집합 두 개짜리에 대한 건 여러분이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가 없어. 그건 문제 없어. 자,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해줄게. 집합이 3개짜리. 그러니까 36, 37. 그거를 이걸로 풀지 않으니까. 3개짜리를 먼저 해줄게요. 이거는 필기가 돼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됐으니까 일단 캡처를 할게요. 지울게요. 따로 적고 싶은 사람은 그냥 카메라로 찍어놔도 돼. 집에 가서 따로 적든지.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집합 3개짜리를 보여줄게. 그리고 쉬는 시간 주겠습니다. 집합 3개짜리는 이거 공식 외웠다고 해서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복잡해서.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을 잘 익히면 니네 시중교재 중에서 좀 어려운 책이 뭐 있죠? 시중교재 중에 좀 어렵다고 하는 책. 네, 블랙라벨 문제도 다 풀려요. 잘 기억하시고 쉬운 것도 물론이고. 집합 3개짜리입니다. 아예 안 들어가네. 수련이 부족해. 집합 3개짜리는 복잡하긴 한데 아까처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 거야. 자, 벤 다이어그램을 푸는 원칙을 하나 가르쳐줄게요. 이렇게 하고 전체 집합은 알 거야. 그럼 집합 3개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아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 요거 풀 때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따로따로 숫자 적는다고 했지. 그 따로따로가 어디냐면요. 여기 이게 다 적어야 돼. 따로따로. 근데 이걸 다 따로따로 적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숫자로. 그래서 하는 방법이야. 자, 일단 여기 따로따로 표시하는 건 맞아. 그런데 아까 이제 보여줬지만 지금 내가 점 찍은 곳의 특성이 여기는 딱 하나만 준 거죠. 딱 한 개, 온리 한 개. 여기는 딱 2개 겹치는 자리였어. 여기는 3개 겹치는 자리였어. 그러니까 특성이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 종류야. 하나만 있는데 2개 겹치는데 3개 겹치는데. 그래서 3개짜리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하나에 해당되는 거 있지. 여기가 같은 특성이지. 요 같은 특성에 해당되는 걸 숫자로 지금 못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문자로 A, B, C 이렇게 적으세요. A, B, C라고 적은 건 하나만인 거야. 그 다음 여기는 또 특성이 달라. 2개만인 곳이야. 2개짜리는 또 다른 종류로 X, Y, Z 이렇게 숫자 대신에 문자로 X, Y, Z로 표시를 해.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곳이니까 또 다른 시리즈로 쓸게. A, B, C 말고 X, Y, Z 말고 그냥 P라고 쓸게. 자, 이렇게 표시를 해.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서 요거만 빼면 여기가 생기니까 그건 안 해도 돼. 여기는 안 써도 돼. 나머지니까. 자, 요렇게 쓰시고 지금부터 보세요. 요거를 한번 표시해 볼래? NA, A 원소 개수.
A하고 2개짜리는 X하고 Z 그 다음 3개짜리는 P 이거 다 합치면 A가 되는 거 맞지? 실제 문제는 3개짜리라도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 이렇게 나올 텐데 A를 이렇게 표시해서 몇 개 B를 뭐 표시하면 돼? 그 B는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B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P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몇 개. 그 다음에 C가 몇 개입니다 라고 표시해 준 것도 C하고 Y하고 Z죠. Y, Z, 그 다음에 P 이렇게 더해서 몇 개 이렇게 쓸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요거 표시 한번 해볼래요? 어딘지 한번 봐봐. A 합집합, B 합집합, C.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거, 클로버 안에 들어있는 거다. 그러면 시리즈로 A하고 B하고 C 한 개씩 있고 X하고 Y하고 Z하고 한 개씩 있고 그 다음 P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네, 됐어요. 이거면 돼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돼.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가 많으니까 되게 헷갈릴 거야. 근데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한 세트야. 얘 같은 특성이 있는 게 한 세트. 이게 한 종류야.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요게 또 한 세트야. 그러니까 X만 따로 물어보는 게 아니야. X, Y, Z 뭐 2개씩만 해당되는 데가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게 한 세트야. 그 다음에 P가 한 세트야. 그 문자가 지금 7개나 되지만 실제로는 문자 몇 개처럼 읽는 거냐면 하나, 둘, 3개. 그리고 연립방정식. 이렇게 표시하고 연립방정식. 자, 그러면 이걸 지우기 전에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 하나를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써서 풀이가 되는지 생각해 한번 보고. 자, 187번을 한번 볼래요? 이거 지금 내가 풀어봐 그러면 한 1분은 걸릴 거야. 187번을 한번 풀어볼 테니까 아 저렇게 저딴 식으로 하는구만 이라고 눈치를 채라고. 187 보세요. 수강생이 35명 그러니까 전체가 35명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자격증 A가 21명 자격증 A 딴 사람이 21명 그 다음에 자격증 B를 딴 사람이 18명 그 다음에 자격증 C를 딴 사람이 15명 그리고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 그거 왜 그림 그려볼게요. 자, 이 그림 중에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 이거 어디야? 바깥에.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35명인데 어느 자격증도 따지 못한 사람이 3명입니다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알 수 있게 되는 사실. 여기 몇 명 있어? 요 클로바 32명 있는 거 보여? 그게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해당되는 거 맞아? 오케이. 자, 이제 적습니다. A, B, C, X, Y, Z, P. 자, 오케이. 그 다음에 A, B, C 모두 취득한 수강생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P가 0. 네, P가 0이라고 적어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고 싶은 건 뭐죠, 이제? 문제에서 알아내라고 하는 게 뭐야? 자격증 2종류만 한 사람.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자, 그럼 A를 한번 써볼게요. A 한번 써보세요. A 더하기 X 더하기 Z 더하기 P는 0이니까 빼면 되죠. P는 0 있는 거야. 그러면 요게 더해서 얼마냐 하면 21. 그 다음에 B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러면 B 더하기 그림 보면서 쓰면 돼. X 더하기 Y 얘가 18. 여기 몇 명이라고 있으면 숫자로 쓰면 돼요. 그 다음 C가 15명이니까 C 더하기 Y 더하기 Z네요. 요게 15명. 그리고
아까 여기가 3명 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가 몇 명? 32명. 맞아? 이제 다 됐어.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그랬지. 이 세 개 A, B, C 요거 있지? 이걸 몽창 더해. 더하면 요거 더해지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럼 X 몇 개? 2개. Y도 2개. Z도 2개.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 봐봐. 이게 X, Y, Z 더한 거 2개. 요게 다 합쳐보면 몇 명이에요? 요게 39에다가 15를 더했더니 54명이죠. 자, 내가 알고 싶은 게 누구냐면 바로 얘야. 그럼 어떻게 해? 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빼버리면 ABC, ABC 죽겠지. 그럼 이 XYZ하고 XYZ 빼면 뭐가 남겠어? X하고 Y하고 Z 남겠지. 이거 빼면 몇 개 남아? 그러면 자격증 2개만 취득한 사람은 18명 끝. 이게 끝난 거야. 답이 없는데? 빼기 잘못했네. 또 줄. 18이 아니라 이게 4죠. 22명. 그죠? 이걸로 그냥 끝난 거야. 그러니까 3개짜리도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적긴 적는데 요 부분들의 특징이 다 따로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물어보지 않으니까 1개만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냐 2개만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얘를 한 문자 취급하면 많아봤자 3개야. 그거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5분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문제 중에 내가 3개짜리, 2개짜리 하나씩 시켜볼 테니까 이거 한번 맞춰보기 바랍니다.